아니 근데 올해 왜 이렇게 아니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저 끝나고 그냥 약간 자괴감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거의 한 달 동안 저희가 트레이드 마감일 빅딜은 아니어도 소소한 트레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꽤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모두의 조상우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아무 얘기 없이 끝난 7월 31일이 되고 말았죠. 사실 뭐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스포츠 기자, 야구 기자지만 메이저리그의 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통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마감일이 새벽 막 6시, 7시, 맞아요. 오전 7시 이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밤을 샌 적도 되게 많아요. 저는 막 이제 트위터 보면서 거기서 막 트레이드 막 포스되고 이러니까 새로 고침하면서 그런 적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이제 메이저리그와 KBO 리그를 이런 면에서 비교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다 소극적인 것 같고 별 이슈가 없어요. 좀 심하게 하면 다 너무 쫄보 같고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명권 트레이드를 현재 사무총장이신 당시 운영팀장이신 KBO의 그분께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너무 재미없다 이거 트레이드 마감일에. 트레이드 마감일 자체가 가져오는 이 이슈와 재미가 있는데 너무 없다. 그래서 좀 열어보자라고 해서 그때 그러면 드래프트 지명권이라도 우리가 허가를 하면은 좀 그래도 많이 거래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게 참 역시나 또 지명권도 내가 가진 지명권은 또 그렇게 커 보이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즉시전력감은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유망주와 지명권은 내게 더 좋아 보여. 그렇죠. 구단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결론도 내봤는데 일단 왜 트레이드가 없냐 이거는 일단 단장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KBO 리그 단장. 그렇죠. 이게 좀 이제 메이저리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단장 야구예요. 그럼 맞아요. 단장이 그 구단에 가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스카우팅 시스템부터 해서 심하게 좀 깊이 들어가면 라인업도 막 관여를 하고 매 경기 단장의 야구가 돼버렸어요. 근데 아직 KBO 리그는 거기까지 하기엔 너무 멀었어요. 그리고 이 단장에 대한 가치 평가도 좀 모호해요. 맞아요. 우순 단장이란 단어 있는데 정말 우순 단장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줄까? 야구단에서 타구단에서 우순 단장을 정말 우순 단장으로 생각을 해줄까? 평가를 해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장이 지금 거의 해임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해외로 오셨잖아요. 2010년도 통합 우승 단장, 2021년도 통합 우승 단장 다 아직 지금 안 계시잖아요. 야구계 쪽에 떨어져 계시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이죠. 우승 단장 FA 됐다. 여기저기서 천문학적인 돈을 막 들고 와요. 뭐 예를 들면은 우승 단장이 아니더라도 약간 그 스몰 마켓 팀을 막 강팀으로 올린 단장. 가장 대표적인 게 앤드루 프리드먼. 템파베이를 강팀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몇백억 연봉을 받고 LA 다저스로 와가지고 다저스가 현명하게 돈을 쓰면서 돈이 많지만 이 돈이 현명하게 쓰면서 매년 월드시리즈 우승 후보가 되는 그런 팀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뭐 토론토 단장이었던 알렉스 엔소폴로스 단장, 지금 애틀랜타 단장하고 있는데 이분 그러니까 보면은 메이저리그 단장들이 다 전에 어느 팀에서 무언가 했어요. 업적이 있어요. 그 업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빅마켓에서 큰 돈을 들여서 데려간다거나 막 경쟁에 붙는다거나 뉴욕 매치의 데이비드 스턴스 단장 미러키에서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 매치 스티브 코엔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또 데려오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런 환경이 되면 단장이 과감하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트레이드도 과감하게 할 수 있고 드래프트 지명권도 1라운드도 그래 괜찮아 우리 현재는 손해볼게 미래는 손해볼게 하지만 현재를 얻을게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선 이런 걸 하면요 일단 이런저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면 네가 책임져 별거 안 나와? 그러면 뭐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과감하게 무브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다. 트리플 크라운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KBO 리그가 MLB나 NPB처럼 양대 리그가 아닌 단일 리그라서 빅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닐까요? 물론 이제 팀 개수가 많지는 않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메이저리그도 최근에 보면은 정말 이득이다 하면은 그냥 같은 디비전 안에서도 막 과감하게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것만의 문제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노님도 최원태 트레이드 실패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그 여파로 빅딜에 소극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사실은 그렇게만 생각하면 트레이드 쉽진 않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그 단장들의 역할, 그러니까 구단 내에서 단장들의 역할이 사실은 좀 모호해요. 왜냐하면 요새 이제 선수 출신들이 많기는 한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감독은 아니고 또
사실은 또 야구인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감독과의 어떤 어떤 자리매김 요것도 좀 애매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메이저리그 단장처럼 가려면 적어도 역할의 그 중요성 때문에 보통 임기를 뭐 3년에서 6년 정도를 준대. 우리는 그렇게 이제 네, 맞아요. 임기를 주지 보장하지도 않잖아요. 않고,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들이 트레이드를 잘못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바로 이제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 수도 네.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감독 않나. 목숨이 파리 목숨이면 그럼요. 저는 단장은 거의 하루살이가 아닌가 네. 지금 KBO 리그에서 예, 좀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뭔가 단장이 정말 결국에 모그룹에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육성 잘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외국인 선수 잘 뽑겠습니다. 예, 그거랑. 예, 외국인 그거 선수. 근데 외에는. 사실 외국인 선수 리스트 다 똑같은데. 예, 아. 예, 10개 그거 뭐 구단이. 똑같은 복권이에요. 네, 예. 네. 누가 이게 예. 대박이 나오는지 긁어봐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건 육성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단장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 뭐 아카데미나 이런 데 그렇죠. 이제 선수를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너무 한계점이 좀 뚜렷하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럼 실제로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정말 육성밖에 부르질 수밖에 없는 이게 거예요? 굉장히 그 조상우 트레이드 때도 제가 단장님들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 정말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내준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언제 이 팀에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 팀의 미래를 내가 훼손하기엔 좀 그렇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키움은 굉장히 이번 트레이드에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성사가 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키움도 어느 정도 시장가를 이미 네.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선수를 이제 시장에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뭐 달리 보면은 만약에 조상우 선수가 어깨 부상이 없었다면은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에 보였던 그런 퍼포먼스를 7월 31일까지 계속 이어갔다면은 저는 딜은 또 가능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가 이 부상이었다. 조상우 선수의 빅딜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짜 고심한 팀이 있었거든요. 아. 예, 조상우 선수를 데려오려고 어느 정도 각오까지도 했어요. 1라운드 지명권 그래 우리가 올해 해야지. 예. 올해 해야지라고 하면 그 팀이 예. 우승할 수 있는 그랬는데 이 부상 이슈가 터지면서 또 어깨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어제 조상우가 불펜 피치 20개 했다는 기사가 네. 났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결국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단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실전 던지는 걸 봐야지. 네, 예, 네. 그러니까 불펜 피칭만으로는 좀 어렵죠. 예. 네, 네. 예. 저는 또 예. 트레이드가 어려운 게 사실 미국은 포스트 시즌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지구에서 예. 1위를 해야 맞아요. 되고 그리고 와일드 카드 몇 개가 없어요. 예. 와일드 카드도. 근데 우리는 절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네. 그 절반만 하면 되니까 모든 팀들이 다 포스트 시즌을 안전빵에 마지노선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떡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7월 31일 오전 7시인가 6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마감일이었는데 네. 그 마감일 하루 동안만 거의 30건이 트레이드가 그쵸. 성사가 네. 됐더라고요. 네. 근데 한 건도 없잖아요. 그리고 투수가 메이저리그 로스터 기준 투수만 43명이 이동을 했대요. 이야. 네. 하루에 마감일에만. 하루에.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고 했는데 일단 메이저리그는 기본적으로 마감일에 이기는 팀이든 지는 팀이든 하는 게 약간 로스터 정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페이롤도 좀 예, 페이롤 받고. 관리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 팀에 이 포수 유망주가 있는데 얘를 좀 이제 엔트리 확장 기간에 쓰고 싶은데 어떤 베테랑 포수가 맡고 있어. 그럼 그러면 그냥 이제 트레이드 시켜버리는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 선수단 관리 측면도 있어가지고 단순히 뭐 현재 미래 이런 맞바꿈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요소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조금 더 좀 트레이드 시장이 활발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전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메이저리그 보면은 네. 뭐 BA 스카우팅 리포트, BA 랭킹, 그러니까 그렇죠. 베이스볼 아메리카 랭킹, 네. 그리고 MLB.com이 하는 파이프라인, 그렇죠. 그러니까 유망주들에 대한 유망주들. 평가가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평가 순위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급의 유망주와 이 정도 급의 선수로 바꾸고 뭐 이 정도 급의 상위 유망주와 이 정도 급의 직시 전력은 바꾸고 이런 게 좀 보편화되는 것 같아요. 이런 유망주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그래도 구체화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몫이긴 한데 좀 뭔가 이런 각 팀이 갖고 있는 유망주들을 하나의 이런 덩어리에서 봐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좀 랭킹을 매긴다거나 크보 오프너가 할까요? 아 좋죠. 네. 발전 크보 가능성을 오프너, 막 그렇게 해서 하면은 발표 유망주 랭킹 1위부터 100위까지. 좋죠. 그러니까 사실 키움이 네.
이거를 꽤 잘해요. 키움은 드래프트를 할 때부터 이 선수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모습을 다 기록을 해놓고 이거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키움은 보면 알겠지만 현재 단장님이 예전에 키움에서 스카우트를 하셨던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돌아보면 2017년도에 김세현 선수 내주고 이승호 선수 데려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승호 맞아요. 선수 중학교 때부터 키움이 봐온 선수예요. 네. 이주영 선수, 최원태 선수 내주고 받았잖아요. 이주영 선수 정말 뽑고 싶었던 선수예요, 키움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으니까 키움도 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현지 전력을 내주고 미래를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미래 유망주에 대한 가치 평가, 이 선수들의 성장했을 때의 모습 이런 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려놨기 때문에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하면은 제가 누군지도 잘 몰라. 맞아요. 어. 이번에 저 김희집 선수도 NC에서 되게 오랫동안 네. 지켜봤다고 얘기. 드래프트를 정말 하고 싶었대요. 네. 김희지 선수. 근데 순번이 안 맞아서 안 됐고 그런 게 있으면은 저는 훨씬 수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유망주에 대한 가치 평가가 좀 더 뚜렷해지면은 KBO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지명권 거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스카우트들 다 하고 있어요. 리포팅 쓰고 있어요. 드래프트 대상자 두고 그것도 좀 더 분명해지고 좀 더 만약에 우리나라도 뭐 미국처럼 뭐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 선수들에 대한 가치 판단이 좀 더 분명히 나오면은 거래가 더 그래도 활발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우리 팀의 가장 그 좋은 유망주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키움에 문의해봐라. 네. 그래서 키움에 저기 누구 트레이드 되나요? 물어보면은 키움이 그럼 누구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트레이드를 취소시키고 걔를 1군으로 올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키움이 좀 리포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팀으로. 근데 요즘엔 사실 많은 구단들이 네. 정말 리포팅 잘해요. 바뀌었죠. 네, 많이 네. 바뀌었어요. 네. 예. 투자도 많이 하고. 예. 그러니까 차제 좀 트레이드가 좀 활발하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왜 뭐 저희들끼리 트레이드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드릴 말씀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뭐 메이저리그나 일본 야구도 보면 이런 것들이 좋은 저 이야기거리가 되고 네. 또 추후에 그런 것들이 예전에 이래 왔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팀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단을 응원하는 팬들도 그렇고 또 구단을 저희처럼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구나 이렇게 네. 느낄 수 있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향후에 트레이드가 좀 더 활발해지려면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할까요? 현재 시점에서. 저는 결국에는 윈윈 케이스가 좀 나와야 돼요. 윈윈. 예, 결과가 나와야 돼. 결과가 나와야 그 선례를 따라요, 사람들은.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2017년도에 기아와 키움이 트레이드를 해서 기아는 이제 김세현 선수를 받고 통합 우승을 차지했고 우승을 했고. 키움 이제 이승호 선수를 받았는데 이승호 선수가 이제 키움으로 오고 나서 초창기 좀 잘했다. 이제 군대 간 잘했어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특출난 활약은 또 약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최원태 선수가 LG로 오고 이주영 선수가 키움으로 왔는데 둘 다 엄청 잘해야 돼.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트레이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현재 스코어 놓고 보면 최원태 선수가 좀 부진하고 최원태가 우승을 시켰으면 아마 올해도 네. 트레이드가 많이 벌어졌을 그렇죠. 수도 최원태 있죠. 선수가 작년에 그 첫 경기 두산과의 경기 같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한국 얼마나 시리즈 좋아했어요, 2차전에서 왠지. 그런 모습 조기강판이 아니라 뭐 퀄리 스타트를 해가지고 스트레이트 투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윈윈 결과가 나오면은 저는 분명 이런 트레이드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윈윈이 별로 안 나와요. 예. 곰돌이용님께서 냉정하게 한국 야구 선수 같이 선수들의 기반이 약한 데서는 1차 지명권 트레이드 거래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근데 워낙에 이제 트레이드가 많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뭐 좀 더 다양한 그 트레이드와 좀 더 선수들에게도 사실 이제 선수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몇 년 했는데 여기서 좀 그러니까 그 분위기 전환형 트레이드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에게도 이 팀과 잘 안 맞으면 비슷한 선상에 있는 선수와 이제 팀을 바꿔서 그것도 사실은 그런 경우도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조금 팀에게도 선수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그런 트레이드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제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KBO 노빅딜 트레이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제 저희 둘이 그 얘기한 게 뭐냐면 그 하나 트레이드 설이 막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서 3대2. 하나랑 롯데랑 트레이드를 한다 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발표가 안 나는데 롯데 게임이 자꾸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한 게 이거 12시가 넘으면 이게 심지어 그 시간에 던지고 있었어요. 한 투수가 하나.
트레이드를 접수해버리면 만약에 그 선수는 경기에서 빠져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제가 예전에 문의한 바로는 네. 팩스만 KBO에 도착을 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도착. 합의를 했다. 예. 도착만 하면 된다. 예. 아. 그래서 경기 중에도 먼저 팩스 보내버리고 경기 12시 넘어서 끝나더라도 네. 보냈으니까 그때 발표는 뒤에 해도 되는. 아. 예. 뭐 없었습니다. 네네. 국내에도 저 그 백승수 단장이나 백승수 단장 누군지 아시죠? 네. 백승수 단장이나 저 빌리빈이나 이런 단장들이 좀 나와야 이것도 조금 좀 변하겠네요. 네.